안녕하세요. 자, 내년 유아임용에 2024 유아임용이죠. 자, 2024 유아임용에 꼭 합격하기 원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자, 지선쌤에게 많은 선생님들이 상담도 하고 계신데요. 자, 꼭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을 말씀드려서 지금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어제 말씀드린 방법은 첫 번째 공부 시간을 늘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부 방법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공부 시간 늘리는 거. 그래서 인풋이 많아야 그죠? 인풋만큼 아웃풋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풋이 많으면 이게 이제 공부 시간을 많이 늘리면 이제 당연히 공부가 잘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공부 시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요 공부 시간 늘리는 것까지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쉽진 않죠. 근데 공부 시간 늘리는 것까지는 하지만 요 메타인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 요거는 제가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선쌤과 함께 한다면 요거는 제가 해드리니까 요거 공부 시간 늘려서 공부 시간을 충분히 가져만 갖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 늘리는 건데, 요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래 앉아있기, 오래 자리에 앉기, 그죠?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자꾸 일어서서 어디 가시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오래 앉아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맞는 말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 단계에서 오래 책상 앞에 앉아 계셔야 돼요. 일단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인풋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웃풋이 나오니까.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들락달락 막 앉았다 일어났다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오래 앉아 있는 거, 요거 훈련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지선쌤과 공부를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오래 앉아 있기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 앉아 있는 훈련하려고 몇 달을 보내면은 그거는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앉아있는 훈련 하는데도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앉아있지 않았던 사람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훈련도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지금 11월인데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지선생과 함께 지금 뭐 열려있는 강의들도 있고 저하고 상담하시면 제가 이제 얼마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10월 스쿨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쌤들께서 공부를 좀 하시면서 좀 오래 앉아있는 습관, 요거 꼭 부탁드립니다. 오래 앉아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감각을 활용하셔야 돼요. 모든 감각을. 우리 왜 아이들한테 감각교육, 오감을 활용한 교육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선쌤이 이제 제 그 강의에서 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 개설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1등 해야 되니까. 대충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공부를 하면 쉬운 시험이에요.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대충 해서 붙는 시험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합격합니다. 지선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 합격해요.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다 합격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해보신 분, 초심자 쌤들 다 오십시오. 지선쌤이 제시하는 길대로 가면 다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모든 감각을 활용하는데, 아니 그럼 뭐 공부하면서 뭐 책을 맛보나? 책 뭐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대충 감각이라는 게 이제 눈으로만 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만 봐서는 감각을 너무 조금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연팩을 끊으시는 선생님들은 강의를 2번 들을 수 있어요. 2배수를 드리거든요. 근데 2번 듣기에는 강의도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한 번은 정상 속도로 듣고 다음에는 2배속으로 올려가지고 또 들으세요. 그리고 제 강의 중에는 음원 파일 같은 거 드리는 강의도 있으니까 음원 파일을 이제 특강으로 그건 개설이 됐었어요. 그래서 음원 파일을 계속해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계속해서 듣고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각만 이용하는 건 좀 약해요. 청각까지
같이 활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굉장히 권장하는 방법은 문제를 되게 많이 풀잖아요. 지선쌤의 그 패키지에서는 문제를 뭐 수천 문제를 풀고 실전 보고만 해도 막 이제 강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50회에서 100회 정도의 실전 보고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제를 풀면은 꼭 합격해요. 꼭 합격하니까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 오감을 활용하시는데 보통 때 선생님들이 활용하시지 않는 오감 뭐 있습니까? 청각.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합격의 법학원 같은 경우에는 강의 2번 들을 수 있으니까 청각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게다가 제가 또 음원 파일 드리는 특강도 개설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걸로 계속 청각 왜 놀려요? 들은 거 있잖아요. 들은 거 이런 건 또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시각, 청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손을 꼭 써주세요. 손 되게 중요해요. 이거 손. 그래서 뭐냐 하면은 뭐 그렇다고 막 옛날에 우리 막 이렇게 막 깜지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하라는 깜지는 필요 없어요. 깜지 필요 없고 실제 답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답안지 양식 이런 거를 저희 이제 합격의 법학원에서 뭐 저렴하게 팔기도 하고 제 강의를 드시면 파일로 다 드려요. 파일로 다 드리니까 그냥 출력하셔도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 손으로 있잖아요. 써보는 거예요. 자,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문제를 진짜 많이 푸니까 거기에 모범 답안하고 뭐 해설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문제만 드리는 건 무책임한 거죠. 문제에다가 저는 충분한 해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해설, 모범 답안, 대학교 수준이 작성한 모범 답안,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 요걸 처음부터 풀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범 답안 이런 거 보면서 써보시는 거예요. 진짜 답안지에다가. 자, 그래서 강의 들을 때 이런 때도 이제 암기장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써보시라고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이제 블랭크에서 막 써보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책 보면서, 손으로 막 써보는 그런 수업도 있어요, 나중에는. 자,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이 손을 쓰는 거를 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써보는 거, 그렇죠? 빨리빨리 써보는 거 중요하고 천천히 써봤다가 빨리 써봤다가 공부 시간을 막 2배, 3배로 늘리지 않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자료 정리하셔갖고 붙이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아무튼 손을 쓸 일이 많습니다. 손을 안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청각과 손 쓰시는 거, 시각은 이미 쓰고 있으니까 뭐 맛볼 거는 없어요. 미각을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공부할 때야말로 머리를 쓰셔야 돼요. 이 머리를 꺼버리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 머리를 끄고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쭉쭉쭉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 넘기면서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반드시 머리를 써야 되고, 요거를 이제 저는 어저께 메타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머리를 엄청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들께서 뭐만 하고 계시냐면, 아니 나 공부했는데도 계속 떨어졌어, 이런 분들은 요것만 어떻게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것만 해갖고는 시험에 막 탑으로 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상위권만 돼도 붙을 수 있다, 뭐 그런 자격시험이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 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1번만 해갖고는 부족해요. 1번만 해갖고는 오래 앉아있는 거 요것만 해갖고는 합격은 안 돼요. 상위권 아깝게 떨어지겠죠. 아깝게 떨어지거나 야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어 막 한탄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오감 뭐 요거까지는 되실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되시겠죠. 근데 이 메타인지를 하시는 것부터는 이게 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방법이 중요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짜놓은 1년 커리큘럼 이런 것들은 요 메타인지 되는 절차로 다 짜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들께서 이 메타인지를 위해서는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풀기. 정말 문제 풀기의 중요성은 정말 한 100번씩 1000번씩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어요. 문제 풀으셔야 돼요. 자, 선생님들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난 이거 내용 다 공부하고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 풀래요 이러시는데, 무슨 말하고 똑같냐 하면은 어떤 애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저는요 사전 딱 갖고 와서 저는 이 사전 다 외울 때까지는 영어 문제 안 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이 됩니까? 그죠? 영어 단어 조금 덜 알아도, 그쵸? 그 다음에 책을 조금 읽어볼 수 있죠. 독해도 하고 문법도 공부하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단어도 또 계속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유아임용 시험도 마찬가지. 모든 공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게 선생님들께서 문제 풀자 그러면 1월부터 문제 풀고 문제 풀자 그러면 그런 걸 왜 하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충분히 1월부터 풀지 않으면 그냥 무작정 영어 단어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 유아이명 책 보면서도 뭐가 중요한지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용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암기도 같이 하면서 처음부터 암기하니까 우리는 요거 청각손 이런 거 활용해서 암기하니까 내용을 이해하면서 암기하면서 문제 풀고 요걸 왔다 갔다 해야 머리에 정리가 되는 것이지 영어 단어 사전을 다 외웠어요. 예를 들면. 근데 문제 풀면 걔가 다 맞을까요? 싹 틀려요. 싹 틀립니다. 그동안 단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메타인지는 여러 가지를 장치가 다 있지만 이지선 유아이명의 커리큘럼에 1년 커리큘럼 안에 여러 가지 장치가 다 들어있지만 대표적인 건 문제풀기예요. 그래서 이지선 유아이명의 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막 돌려가면서 생각하면서 메타인지 할 수 있도록 딱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공부를 여기까지 머리로 하셨어요. 근데 한 개만 더 추가할게요. 한 개만 더 추가하는데 요거는 가슴. 뭘까요? 유아교육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고 이래야 돼요. 여기까지 가시면 이제 천하무적이에요. 막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아교육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2차에서도 이게 다 보여요. 수업할 때 막 수업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수업 날라다니면서 막 해요. 그러면 채점관들이 와 재밌다 이러면서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채점도 안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면접 대답할 때도 막 너무너무 잘해서 와 선생님 빨리 현장에 가서 교사하셔야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랑과 열정으로 유아교육을 공부하면은 남들은 10시간 하는 게 고행하는 거나 똑같아. 막 고행, 막 바늘방석에 앉아가지고 막 피 흘리는 거 억지로 참으면서 공부하는데 이런 사랑과 열정이 있는 분은 공부하다가 밤 훅 새워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10시간, 20시간 공부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사실 제가 좀 그래요. 저는 이제 물론 여기까지 다 갔죠. 그래서 저는, 그 학원가에 나와서도 계속 밤새고 막 이래도 몸은 약간 한 번씩 고장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제 마음을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저를 서포트하느라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 문제 적중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강의 엄청 많이 개설하고 그게 고행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수험생 중에서도 막 유아교육을 너무 사랑하고 열정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잖아요. 저도 왜 이런 유아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아니까. 근데 선생님들 지금 수험생활을 1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랑까지 잘 안 가잖아요. 이것도 제가 해드려요. 이것도 제가 해드려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제가 사랑하는 유아교육을 전달해드리면 돼요.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사랑하고 재밌고 정말 재밌고 전 텔레비 보는 거 뭐 다른 거 안 좋아해요. 저 별로 취미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뻐하는 강아지 한 마리 뭐 있긴 한데 뭐 그거 뭐 강아지를 가지고 제가 뭐 병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오면 예쁘다 뭐 얘를 평생 책임져 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말고 이 유아교육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들께 그걸 전해드리면 제 가슴의 열정과 불이 선생님들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론 설명하면서 저는 드라이하게 막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목만 딱 가르쳐주고 막 설명을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막 중요한 이론들인데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더라고요, 잘. 그렇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이론하고 내용 설명을 정말 제가 사랑한 유아교육학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요 위에는 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어려운데 훈련이 필요한데 요거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오래 앉아있기 요거 이제 부탁드려요. 일단 오래 앉아 계셔야 돼. 인풋이 많아야 됩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인풋이 많죠. 자,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서 이제까지는 눈만 사용했는데 제가 청각하고 손을 사용하는 공부 방법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요거까지 하실 수 있다고요. 뭐 근데 2번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3번, 4번이 어렵잖아요. 요거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요거 집중적으로 해드려요. 요거 집중적으로 합니다. 요거 집중적으로. 자, 그래서 공부는 사실 엉덩이로 하는 게 맞죠. 시작은 맞아요. 엉덩이로 하는 게 맞는데
왜 에디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디슨이 막 그렇게 천재가 된 이유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 에디슨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99%의 노력은 1%의 영감이 없다면 헛된 것이다. 요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영어책을 덜 읽어가지고 앞에만 번역하고 뒤에는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어요? 1%의 영감이 필요하다. 이랬잖아요. 99%도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해드리고 진짜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N수생을 만드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은 에디슨이 얘기했던 1%의 영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머리, 메타인지, 가슴, 사랑, 열정 이런 거거든요. 자, 요게 있으면 무조건 상위 1%, 1등으로 합격해요. 자, 지선쌤과 함께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래 앉아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감각을 다 활용해야 시험장에서 뭐 어떤 게 기억날지 모르고 빨리 암기가 되거든요. 모든 감각을 다 활용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공부할 때 머리를 켜고 메타인지 해야 되는데 메타인지 하는 방법은 문제 풀기를 통해서 터득된다. 처음부터 문제를 충분히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아교육을 사랑하는 가슴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선생과 함께하면 3번, 4번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은 아 저런 게 있구나. 저걸 꼭 해야겠어. 이런 마음 갖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선생님은 선생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여기 다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예법학원에 오시면 언제든지 지선생님 만날 수 있어요. 자,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재밌어 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고 막 이래서 그냥 저는 학원에만 있어요.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하철 2호선 타시고 여기 서울대 입구역에 내리셔서 4번 출구로 나오셔서 30초만 걸어오시면 서울대 입구역 앞에 있는 합격예법학원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선생님 만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 계신다. 지선생님 만나고 싶지만 멀리 있어요. 이런 선생님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줌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줌 주소가 궁금하다. 지금 제가 줌 주소를 막 불러드릴 수가 없잖아요. 줌 주소가 궁금하신 선생님들 카페에 글 남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든지 줌에서 만나 뵙는 거 환영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2024 유아임용 지선생과 함께 꼭 합격하시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지선생과 함께 하면 1등 합니다. 뭐 경쟁률 신경 쓰지 마세요. 1등에서 합격하면 돼요. 훅 넘어가면 돼요. 물이 이렇게 막 바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물이 별로 없을 때는 거기 막 어떻게 이 돌을 어떻게 치우지 이러는데 물이 만조가 돼서 훅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요. 자, 우리가 충분히 공부해서 훅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선생님과 함께 1등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자, 선생님들의 꿈이 이루어지시게끔 지선생님이 한 분 한 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선생님과 함께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